40평생 후회되는 한 가지.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전남편의 외도, 무책임함, 시어머니의 폭언 등 알리지 않고 이혼한 거, 아이들의 아빠이니 친가에서 자라야 할 아이들이니 남편의 외도를 알리고 직장에 쫓아가 그년 머리채라도 잡고 내팽개치고 난리를 치면 내 속은 후련하겠지만 그 집 써잘할 내 자식들 천덕꾸러기 되지 싶어 입 다물고 이혼했다. 그랬더니 되레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고 양육비도 안 준다고 욕하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그럼에도 나를 욕되게 만들면서까지 숨겼다. 이혼하면서 서류상으로 남기지 않았으나 분명 전남편과 약속했다. 우리 살던 집이 팔리면 반 줄게.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받아라.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라고 했던 남편. 일 시작하고 월급 오르면 양육비 조금씩이라도 줄게 했던 나. 그렇게 약속하고 각자 길을 갔는데 그 약속은 나 혼자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다. 전 남편은 집을 팔지 않고 전세를 줘야 한다며 나와 했던 약속은 완전히 깨버리고 나에게 소송을 걸었지. 양육비 청구 소송. 내 월급이 200에서 220으로 오르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조절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그리고 간간히 나를 알아보고 아는 척하는 전시댁의 지인들은 네가 그렇게 바람을 피고 모텔을 돌아다녔다며? 그렇게 사치가 심했다며? 라고 대놓고 물었다. 아, 사치? 애 둘 키우느라 망가진 몸과 늘 푸석한 얼굴 때문에 남편이 딴 여자들한테 눈이 돌아가나 해서 샀던 얼굴 필링기. 그리고 뭘 사치했더라? 우울증 때문에 친정엄마 손에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의사가 얘기해준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옷도 사입고 친구 만나서 차도 마시고 하세요. 충분히 그래도 됩니다. 라고 했던 말에 인터넷 저가 사이트에서 온 몇 개 산 거. 그리고 내 기억에는 없는데 친정언니가 가끔 사준 화장품들 밖에는. 그리고 모텔이라. 이 또한 한 달에 한 번 친구와 저녁을 밖에서 먹고 오겠다고 다짐받은 내가 한 달에 한 번은커녕 대여섯 달에 한 번. 친구와 친한 남동생과 저녁 먹고 술 한잔하다 보니 그 인간이 있는 그 집에 가기 싫었다. 딴 년이랑 노느라 처자식 내팽개친 그놈이 있는 그 집. 너도 어디 한번 당해봐 하고 집에 안 간다고 모텔로 가는 나를 집에 가라고 쫓아왔던 친한 남동생. 누나 미쳤냐고. 여자가 혼자 겁도 없다. 라면서 나 쫓아왔던 그 애. 꾸역꾸역 모텔 결제하고 방키 받고 올라가는 나를 여기 누나 거래처 아냐? 제발 집에 가자. 하고 쫓아온 그 애. 결국 몰랐는데 남편이 내가 나갈 때마다 매번 내 카톡 PC 로그인하고 전부 확인하고 있었던 걸 그날에야 알았지. 모텔 사장이 남편이란 사람이 여기 온다고 난리니 어서 집에 가라고 알려줬고 난 안 간다고 버텼고, 동생 손에 질질 끌려 밖에 나와서 형님 오시면 자기가 설명하겠다고 기다리던, 부부싸움이니 넌 끼지 말라고 등 떠밀어 보내니 누나 혹시 형님이 때리면 꼭 경찰 불러 라고 걱정해주던 그애. 그날 일을 얘기하는 건가? 바람피냐며 남편 닥달하니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수줍게 고백하던 사람. 어이없어서 그래봤자 불륜이라고 가서 한번 자고 와 그리고 끝내. 그게 니들 사이의 현실이야 라고 하자 아니야. 우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린 플라토닉이야. 라고 말하던 남편이란 사람. 플라토닉이 술 처먹고 끌어안고 사진 찍고 그러니? 플라토닉이라 주중 근무하는 것도 모자라 한 번도 안 빼먹고 매번 주말에도 출근한답시고 온종일 같이 붙어 있었니? 플라토닉 사랑은 마누라한테 좋아하는 사이라고 당당히 고백해도 되는 건가? 그 직장 잘리면 어디 갈 데도 없는 능력자라서 네 직장 보존해주려고 네 바람도 입 다물었는데 네 엄마 평생 우리 애들한테 발광할까봐 아이들 놓고 나오는 미안함에 돈 있는 거 애들한테 쓰라 하고 이혼할 때 한 푼도 없이 맨몸으로 나왔다. 직장 생활하면서 오로지 한 생각뿐이었어. 얼른 돈 벌어 아이들 양육비 주고 집이라도 구하면 아이들하고 같이 살자. 그 사이 같이 살던 집 지분을 넘기는 대신 양육비는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을 받았고 이혼 후 2년이 지나서야 겨우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난 여전히 바람 피우고 사치심에서 이혼한 여자로 찍힌 채 잊을만 하면 돈도 달라고 닥달하는 그 집 사람들의 법적이고 뭐고 아이들 보지 마라. 아이들이 엄마를 뭐라고 생각하는 줄이나 아냐고 하던. 도대체 아이들 앞에서 무슨 얘기들을 한 거야? 할머니 눈치 보느라 엄마인 나를 만나도 얘기 한 번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 그 집에서 들은 그 어떠한 얘기들도 엄마가 들으면 속상할까봐 울까봐 입 닫은 아이들.
이제는 엄마와 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아이들. 단칸방에 살아도 너희들 데리고 나올 걸 그랬다. 데리고 나오면서 시어머니한테 들은 폭언들 전부 위자료 청구하고 남편 바람 역시 문제할 걸 그랬다. 아빠하고 할머니고를 떠나서 철천지 원수처럼 만들 걸 그랬나? 어디 가서 나 때문에 이혼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라고 여기저기 얘기할 걸 그랬나? 내 지인들 역시 내가 원치 않아서 다들 내 속사정 알지만 입 다물어 주고 있는데 10년 전 그날 제대로 터트리고 정리할 걸 그랬나 보다. 이렇게까지 내가 병구가 되어 있는 줄 알았다면. 댓글입니다. 우리 어머니 생각나서 글 남겨요. 우리 어머니는 성격이 변명을 안 하세요. 어차피 내 발자국이 나를 대변하고 내 미래가 진실을 밝힐 거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누나 그 사람들 말에 기죽지는 마세요. 스스로 떳떳하면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은 꼬리 내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 진실은 밝혀지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는 게 나아요. 사람들은 자극적인 거짓말에 더 관심 많고 현혹되고 재밌어하고 결국엔 진실은 상관없이 거짓만 믿어버리거든요. 억울하게 살지 마세요. 글쓴이님 글을 보니 너무 가슴 아파요. 이 글을 보니 결국 대한민국은 남을 위해주는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만 손해인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40이면 저희 어머니와도 비슷한 연세신데 정말 너무 힘드시겠어요. 제3자인 저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글쓴이님 딸아들도 그런 아빠와 사느니 엄마와 좁은 방에서라도 오순도순 사는 걸 더 바랬을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그 남편 진짜 못됐네요. 힘내세요. 아무것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글로 위로라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구설수를 만들어도 진실은 진실대로 남고 거짓은 다 밝혀져요. 시간이 그걸 해주더라고요. 저는 올해 60된 남자입니다. 글쓴님의 글을 보니 마치 제 옛날을 보는 것 같네요. 글쓴님 성격도 차분하신 것 같고 글 쓰신 거 보니 인격도 있으신 분 같은데 불행한 과거를 겪으셔서 안타깝네요. 애들은 크면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 지들이 잘나서 큰 줄 압니다. 엄마 마음 아프겠지만 그리고 주변에 소문 안 좋게 막 퍼졌겠지만 나중에 다 진실이 이깁니다. 여지껏 묵묵히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지금 무너지지 마세요. 힘내시고 늘 건강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다툰 중 남편은 저보고 예민하단 건데 정말 제가 예민한지 봐주세요. 댓글 같이 볼게요. 출산 후 딱 36일 아가 키우는 초보맘이에요. 임신 중 먹덧으로 인해 164에 50을 고등학교 이후로 꾸준히 유지하던 내가 출산 당일엔 74까지 찍고 출산 후 수액으로 인해 76이란 숫자까지 봤어요. 조리원 10일 있었고 열심히 마사지 받았고 출산 후 다음날부터 어느 정도 식단 조절하면서 66kg에 퇴소했어요. 사실 임신 중 출산하면 열심히 운동도 하고 홈트도 하려고 했더니 등 센서 아들 때문에 둥가둥가를 운동으로 여기고 열심히 하는 중이에요. 집에 온 지 20일인데 현재 60kg. 1일 1식과 저탄고지로 열심히 뺐어요. 1일 1식이라 1식을 영양가 있게 먹어야 하는데 사실 아기 키우느라 대충 단백질 쉐이크 한 잔에 닭가슴살 샐러드 우겨넣기 바빠요. 그것도 서서 먹네요. 처음으로 엊그제 남편 쉬는 날에 앉아서 밥다운 밥을 먹어요. 유튜브 보면서 편하게 앉아서 먹을 생각에 유튜브? 썰닭? 닭가슴살에 샐러드 현미밥이지만 상추랑 깻잎도 씻고 샐러드에 발사믹 식초도 찹찹 뿌리고 방울토마토로 데코도 하고 풍성하게 준비했어요. 먹을 생각에 콧노래 부르면서 준비하니 남편이 저러니 살이 빨리 안 빠지지. 랍니다. 순간 잘못 들은 줄 알고 뭐라고? 했더니 아니 저렇게 챙겨 먹을 거 다 챙겨 먹으니까 살이 빨리 안 빠진다고. 순간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나 조리원 퇴소하고 집에 와서 앉아서 밥 먹는 거 처음이다. 맨날 서서 대충 쉐이크에 닭가슴살 떼었고 그게 하루에 먹은 음식 다였어. 겨우 야채에 닭가슴살인데 이게 진수성찬 챙겨 먹는 거냐? 했더니 순간 눈물이 나서 끝은 울먹거렸네요. 눈물 보더니 당황했는지 아니 살이 빨리 안 빠진다고 네가 이야기해서 그냥 말한 거야. 장난이야.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라는데 저는 어이가 없고 계속 화가 나서 며칠째 생각이 납니다. 사실 평생 다이어트라고 해본 적 없는 내가 이 식단으로 먹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정도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질 줄 알았는데 20일 동안 겨우 6kg 빠져서 살이 빨리 안 빠진다 이야기한 적은 있어요.
남편은 자꾸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하는데 저 당시에 저 말은 눈물이 갑자기 나올 정도로 어이없고 화났는데 내가 예민한 건지 남편이 말실수한 건지 객관적으로 판단 부탁드려요. 댓글입니다. 아이고, 지금은 단백질 쉐이크나 닭가슴살 먹을 때가 아니라 몸조리할 때예요. 살은 산후 6개월부터 1년 되기 전까지가 가장 최적기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뼈마디 다 쑤시고 여기저기 막 아파요. 일단 남편분 입에 제갈 좀 물려야 할 듯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하는 소리 하는데요. 그리고 애 낳은 지 100일도 안 되었는데 1일 1식 다이어트는 좀 무리예요. 관절 다 나가요. 급하게 뺄 필요 없어요. 진짜 이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10달 동안 개고생하며 애 품고 배 아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여자는 몸매 걱정을 하고 남자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다 못해 저딴 개소리나 하고 자빠졌나. 비혼주의라 출산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난 출산하고 나면 더 잘 챙겨 먹고 몸매보다는 산모였던 사람의 건강을 위해 부부가 함께하는 줄 알았지. 내가 이상한 건가? 난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산후조리해야죠. 무슨 다이어트예요. 몸 회복시켜놓고 운동이나 식단 조절하세요. 남편 꼬라지 보니 주말에 애보라 하고 마사지나 피부관리도 받으세요. 남편의 골빈말에 놀란 게 아니라 한 달도 안 된 산모가 식단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거에 더 놀랐어요. 남편 말은 개소리다 하고 흘리면 그만인 허공에 떠도는 먼지 한 톨보다 가벼운 경망스러운 언행이지만 지금 쓰니가 쓰니 몸에게 하고 있는 일은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자기관리, 몸매라는 이상한 맹신 때문에 한 달도 안 된 산모가 저탄고지를 하고 있다니 많이 슬프네요. 제발 몸 챙기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하녀 같은 저와 공주님 같은 친구의 결혼 생활. 비교하며 신세한탄하는 건 아니고요. 귀하게 자라야 귀한 대접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밑으로 동생만 3명인 조금 빠듯하다면 빠듯한 집안의 장녀예요. 아파트에 한 번도 살아본 적 없고 항상 오래된 연립주택이나 빌라에서만 살았었어요. 항상 전세여서 2년마다 이사 다녔던 기억이 많을 정도니 말 다 했죠. 다행히 남편은 부유하지는 않아도 저와는 달리 풍족히 지원받으며 자란 사람이었고 시부모님들도 좋으십니다. 신혼집도 전세이긴 하지만 시댁에서 다 지원해 주셨어요. 남편은 귀하게 자랐다 보니 결혼 전까진 집안일을 한 번도 안 해봤었고 상대적으로 모든 집안일을 주부 못지않게 할 줄 알았던 저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사 분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남편이 해놓은 것들이 성에 안 차서 그냥 제가 하게 되네요. 반면 절친한 친구는 전형적인 외동딸이거든요. 사랑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도 지원 많이 받은, 역시나 제 남편처럼 집안일도 못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아직 자신있게 할 줄 아는 요리가 김치볶음밥뿐이라며 해맑게 대답하던 모습이 생생하네요. 그럼 밥은 어떻게 해먹냐 했더니 반찬은 사다 먹고 주말엔 남편이 요리해줘. 라네요. 포인트는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닌 친구 남편이 친구 먹이려고 매번 유튜브 보고 블로그 봐가면서 요리를 해준다네요. 그 남편분은 연애 때부터 5년째 그러고 있는데 참 부러워요. 둘 다 성격이 유하고 밝아서 그런지 보고 있으면 흐뭇하더라고요. 오래전에 한 번은 제가 넌 어떻게 만나는 남자마다 가정적이고 자상하냐고 물으니 본인이 안 하니 남자가 하게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딸을 낳으면 이 친구처럼 키울까 생각 들어요. 장녀 같은 무게감도 주지 않고 굳이 집안일 같은 거 미리 가르치지도 않으려고요. 기본적인 것들이야 알려줘야겠지만요.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대신해서 많은 것들을 해오다 보니 이게 이제는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제가 하게 되는데 이제는 좀 덜 해볼까 싶기도 해요. 그럼 남편이 하기야 하겠지만 속 터져서 제가 또 할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생은 그런 것 같네요. 댓글입니다. 남편이 하면 그대로 두세요 좀. 다시 하고서는 자기가 하냐냐고 울부짖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나서서 자기가 식모 자초해놓고 속은 속대로 상하고 저기요, 남자들 자취하거나 군대 가면 알아서 다 해먹어요. 원래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론은 누가 해주면 안 하는 사람인데 님이 스스로 고생길을 파고 계시잖아요. 그냥 하지 말아보세요. 팔다리 멀쩡하게 태어나서 뭔 이번 생은 글렀다는 둥 집안일 잘하는 나, 희생하는 나에 도취된 걸로밖에 안 보여요. 스스로 고생길에 내던질 거면 앉는 소리를 하지 말던지 오늘부터 집안일 남편 맡겨보세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친구 남편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나중에 애도 잘 볼 듯. 친한 친구면 옆에서 꽤 지켜봤을 텐데
비단 장점이 요리해주는 거 하나만은 아닐 듯요. 분명 저 친구 집에서 다른 쪽으로 잘할 거예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결혼 생활에 기여하는 거 없이 받아먹기만 하나요? 정말로 그랬다간 이혼당하죠. 요리만 놓고 봐서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친구는 다른 살림이나 남편 내조에 신경 많이 쓸 것 같네요. 사랑받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지 알더라고요. 요즘 남자들 바보 아니에요. 정말 잘해주고 싶게끔 하는 여자에게 잘해줍니다. 썰닭도 참 잘하는데 본인이 자처해서 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안 한 것도 아닌데 게다가 그걸 친구와 비교하면서 본인 친정의 성장 환경을 탓하는 건 왜죠? 그냥 친구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는 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는 것 같아 보여요. 깔끔하게 집안일 하는 게 뭐 어때서요? 제대로 못 배워온 남편보다 차라리 낫다는 생각하면서 자기 위안 삼으려다가 막상 친구 보면 또 내가 왜 이러나 짜증내는 건 아니고요. 좀 마음 쓰시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제일 짜증날 사람은 남편 아닐까요? 기껏 했더니 다 뒤집어서 다시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내 팔자가 이런 팔자라서 친구처럼 공주대접 못 받는다고 툴툴대는 거 알면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친정부모님도 안쓰럽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남편의 먼 친척이라는 분과 남편의 관계가 신경 쓰여요. 좀 쎄한 느낌이 들어서요.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프리랜서예요. 남편의 먼 친척 중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혼자 키우시는 친척이 있어요. 그분의 나이는 남편이랑 동갑이고 저희와 차로 10분이 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종종 그 친척분과 아이를 만난다고 들었어요. 아이 생일도 꼬박꼬박 챙기는 것 같았고요. 남편과 그 친척분은 대면대면하면서 막 친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분 아이는 자주 챙겼어요. 생일이나 크리스마스는 꼭 챙기고 태권도 빨간띠 땄다고 밥 사주고 아이 화상 수업에 필요하다고 아이패드도 사주고요. 그냥 보통의 현실 남매 같은 사이인가 보다 했어요. 남매들끼리 아주 막 친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저도 제 친오빠랑 많이 친하지는 않지만 조카는 너무 예뻐서 철마다 장난감이나 옷 선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먼 친척이라고 썼는데 알고 보니 친척도 아니었어요. 부모님끼리 예전부터 친한 사이여서 친척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결혼 전에 저희 부부와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가 제 남편을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무리 멀어도 친척인데 아저씨라고 부르게 하냐고 남편에게 살짝 핀잔을 주니 그때 얘기해줬어요. 아, 그땐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왜 그랬지? 의심스럽다고 생각한 결정적 계기가요. 저번 주에 제가 그분 인스타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한번 가봤던 동네 맛집을 찾고 싶은데 가게 이름을 잊어버려서 이것저것 검색해보다가 독특해서 기억하고 있던 그 가게 메뉴 이름으로 검색하니 그 친척분 얼굴이 찍힌 사진과 게시물이 떴어요. 이렇게도 찾아지네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사진들을 스크롤하다가 아이 사진이 반가워서 팔로우하고 좋아요라도 눌러볼까 하며 게시물들을 봤는데 어느 분이 요즘도 만나나 보네. 라는 뉘앙스의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 댓글의 사진은 작년 크리스마스쯤 제 남편이 아이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아이에게 주는 사진이었어요. 옆모습이 약간 찍힌 남편은 전체가 모자이크로 가려져 있었고 선물을 전달하는 손과 옷소매만 보였어요. 사진에 대한 설명도 댓글에 대한 댓글도 없었고요. 그날 저도 따라갈까 했다가 저는 안 가고 남편만 가서 선물만 전해주고 딱 30분 만에 귀가한 날이었어요. 선물도 제 조카 선물이랑 같이 주문하고 같이 도착한 거라 바로 알아볼 수 있었고요. 남편과 연애만 5년을 했고 그 친척분과 아이에 대해 내내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저번 주에 본 인스타 댓글이 너무 신경 쓰여요. 남편 얼굴이 가려져서 누군지도 모를 텐데 친척분의 지인분은 무슨 의미로 댓글을 단 걸까? 친척끼리 만나서 조카 선물 주는 사진에 그런 댓글이 달릴 일일까?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걸까? 그 셋이 친척이라고 생각하는 건 나뿐일까? 생각해보니 그분 남편 혹은 아이 아빠에 대해 들은 게 없는데 난 왜 한 번도 궁금해하지도 물어보지도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끊이질 않아요. 외관상 아이와 남편이 닮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고민하다가 생각난 건데 그분과 아이, 그분의 부모님은 모두 저희 결혼식에 안 왔어요. 축이나 연락도 없었고요. 하지만 시국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한 거라 당시에는 딱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몇 달 동안 저 혼자 좋아하다가 제가 쫓아다녀서 사귀게 된 건데 그 당시 자기는 연애할 상황이 아니라며 거절하던 것도 새삼 떠올랐어요.
연애할 상황이 아니라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고민하니 더 괴로워요. 그냥 직장 때문에 힘들었던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면 어쩌지? 요즘 밥도 못 먹고 잠도 설칠 정도로 신경 쓰이는데 남편에게는 못 물어보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어떤 대답이라도 너무 겁이 나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볼까? 시부모님이나 당사자인 그 친척분께 물어보는 게 나을까? 심지어 그 댓글 단 분께 DM이라도 보내볼까?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유전자 검사도 알아봤는데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혹시 법적으로 문제 생길까봐 제가 혼자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댓글입니다. 남자가 자기 자식 아닌데 대소사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부터 미심쩍네요. 피도 안 섞였는데. 서류상 이혼을 했던 깨끗하던 관계가 이상해 보이니 대놓고 물어보세요. 님 인생이 걸렸는데 뒤집어야지 뭘 전전긍긍하세요. 초등 저학년, 그것도 남의 자식한테 아이패드 선물로 사주기도 하나요? 님네 소득이 전문직이거나 건물주예요? 님 빼고 주위 사람들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남편분 친구분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답 나올 듯. 와 대단하네요 님 남편과 시댁. 먼 친척이랬다가 말 바꿔서 부모님끼리 잘 알아서 그 부모님들의 자식인 남편과 아이 엄마가 가까이 지내고 그 아이까지 챙길 정도인데 아이 엄마 부모님은 왜 안 만나시나요? 지인의 손주까지 챙기시는 님 시댁분들은 정작 지인은 왜 안 봐요? 와 진짜 소름 끼친다. 님 이혼 결심할 거면 사기 결혼으로 소송하시고 혹여나 남편이 좋아서 이혼 못하겠으면 먼저 아는 척하지 마세요. 언젠간 님에게 고백 안 할 수가 없을 거고 빼박 걸리는 날이 있을 건데 님이 먼저 알고 있음에도 이혼 안 하면 세월이 지날수록 당당해질 거예요. 남편이 고백하거나 걸렸을 때 남편이 싹싹 빌어야 그나마 덜 당당할 거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조율 가능할 겁니다. 연애 때부터 님은 의리고 결혼 후도 마찬가지. 설사 그 애가 남편 아이라 한들 님은 이혼 못하실 듯요. 남편은 까발려지면 더 당당하게 만날 거고 계속 만날 테니 묵고 갈 수도 없고 이러나 저러나 지옥인 건 마찬가지. 자식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아무리 예뻐도 저렇게까지 신경 쓰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와중에 결혼식도 안 오고. 저렇게 아끼는 사이면 결혼식에 안 오면 섭섭할 정도여야지. 답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정말 좋아해서 쫓아다니다가 결혼하게 된 남편이랑 헤어지고 이혼하게 될까봐 모르는 척 글 올린 것 같네요. 그냥 방비 없이 물어보지 말고 변호사 상담받고 녹음하면서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녹음하면서 물어보세요. 다 증거가 될 거예요. 뻔한 것 같지만 남편의 아이라면 평생 전부인과 아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헤어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진짜 맘 단단히 먹고요. 빨리 사실 확인하세요. 심부름센터 도움을 받던 직접 하시던 더 시간 보내며 피마르지 말고 빨리요. 아무 관계 아니고 단순히 아이가 귀여워서 챙기는 거라도 그 여자가 혼자인 게 맘이 쓰인다고 아이 선물은 택배로 보내며 챙기고 만나면 자제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만약 그런 더러운 관계가 사실이라면 고소하시고 우연을 가장해 그 여자 주변인들도 알게 하세요. 동네 사람들, 학부모들 등. 아이가 불쌍하기는 해도 님이 더 불쌍해요. 남편과 그 여자가 아이를 불행하게 한 거예요. 님 잘못 아니에요. 소름 끼치는 남편 부모라는 인간들도 절대 용서하지 말고 주변인들한테 알려요. 친척 친구분들 모두요. 지들이 한 죄감 톡톡히 받게 사회에서 매장시켜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친정 식구나 믿을 수 있는 친구 도움받아 꼭 응징하세요. 썰당입니다. 요즘 갑자기 말을 많이 했더니 후반부 들어서는 목이 쉬네요. 이럴 때 목캔디? 목캔디는 있는데 등캔디는 없나? 오늘 붉은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연, 플라토닉이 뭐야? 타이타닉이야 뭐야? 디카프리오야?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예요. 제가 한국말을 배웠어요. 이덕화잖아.